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연속의 개념이 다 끝났죠. 네, 그래서 개념 끝나고 나서 오늘은 교과서 문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와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마 영상은 두 부로 나눠서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고를 자,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교과서 문제 정리해서 올려놓은 거 있죠. 네, 그거 3쪽입니다. 3쪽. 네, 이렇게 박스 두 번째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다음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조사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fx가 1을 기준으로 함수가 달라져 있는데요.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x가 1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는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자, 좌극한과 우극한과 그리고 함수값, 그 셋이 서로 같은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번에서 우선은 이 녀석의 x는 1에서의 좌극한부터 구해보겠습니다. 1에서의 좌극한, 그리고 그 다음에는 1에서의 우극한, 마지막으로는 1에서의 함수값. 자, 그래 주시면 요게 이렇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제일 먼저 좌극한을 살펴보시려면 그 x가 1보다 작을 때는 요 위에 있는 함수 2x-1을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바로 리미트 x가 1의 왼쪽으로 가까이 갈 때의 fx, 즉 2x-1의 값을 찾아야 합니다. 자, 얘는 다항함수의 극한값이기 때문에 바로 대입을 하셔서 값이 1이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보다 살짝 클 때는 1에서의 우극한을 구할 때는 아래에 있는 함수를 쓰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대입을 해주시면 얘도 1이 나옵니다. 그리고 함수값도 1일 때는 밑에 거 쓰라 돼 있으니까 함수값도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므로 이 3박자가 다 맞습니다. 네, 그러므로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fx가 또 다음과 같이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도 요 위에 있는 걸 그냥 바로 재활용합시다. 자, 이번에 1에서의 좌극한 값부터 조금 살펴보시면,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 위에 있는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에서의 좌극한은 값이 1이 나오겠고, 다음에 우극한일 때는 요 아래에 있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1 대입해보시면 0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 순간 바로 이 둘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연속성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연속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같은 이런 2차 다항함수의 경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됩니다. 다항함수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하여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이렇게 구간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입니다. 자, 실수 전체 연속, 실수 전체 연속. 자, 그 둘을 나누더라도 이렇게 실수 전체 연속일 텐데, 자, 단 분모가 절대 0이어선 안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연속성이 불연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분모가 0이 되는 3만 제외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3만 아니면 돼. 즉 x가 3보다 크거나 또는 x가 3보다 작으면 돼가 되어서 결국 3보다 클 때는 3, 무한대,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3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 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fx가 일단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 0,3 닫힌 구간에서도 반드시 연속이겠죠. 자, 그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는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최대값 최소값 구해보시면 우선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그 다음에 x의 그 꼭지점에서의 x좌표가 이거 두근의 합의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두근의 합이 지금 현재 요 2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x의 개수를 통해서. 그 녀석의 절반인 x는 바로 1이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0부터 3까지였으니까요. 여기를 0이라 두고 그리고 이쪽을 3이라 두시게 되면 우선은 최소값은 x는 1일 때일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은 바로 f1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바로 1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이 더 높이 올라가 있겠죠. 네, 그러므로 f3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대입해 주시면 최소값은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3 대입해 주시면 4 나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 최대값 4, 최소값 0입니다. 다음에 6번입니다.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fx가 현재 마이너스 x 더하기 5라는 무리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자, 무리함수는 항상 얘기했듯이 이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0보다 커야 하므로 자, x의 범위는 5 이하가 됩니다. 자, 얘는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 스타트 지점이 5,0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x 앞의 개수가 음수이고 그리고 앞에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왼쪽, 그리고 플러스니까 위. 자, 그래서 왼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무리함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x가 1부터 4까지 범위를 정했으니까요. 여기 1, 그리고 여기 4라 둘 수 있겠고, 자, 딱 보시면 1일 때가 바로 최대값, 그리고 4일 때가 최소값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최대값 라지 m은 f1이겠고요. 최소값 스몰 m은 f4가 될 겁니다. f1값 계산해 보시면요, 이건 루트 4가 나와서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4 집어넣어 주시면 자, 1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게 된다. 다음에 7번입니다. 자, 7번은 본 수업 시간에도 따로 제가 풀이를 해주진 않았었는데 이거 서술 한번 쭉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4차 방정식이 열린 구간 0,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사이값 정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사이값 정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fx라는 다항식을 갖다가 x4제곱 마이너스 x3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라 하겠습니다. 자, 요거라 두면 우선 이 fx는 다항함수로 볼 수 있죠. 4차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fx는 자, 닫힌 구간 0,1에서 연속이다. 됐습니까? 자, 닫힌 구간 0,1에서 연속이다. 이 말 자체가 나 지금부터 사이값 정리 쓸 거야 라고 밑밥을 깔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요 함수를 어쨌든 이게 실근을 가짐을 보여야 되는 건데 이 방정식 자체가 지금 fx는 0의 꼴입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은 바로 f에다가 뭔가 실근 c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진짜로 0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c가 0과 1 사이에 존재해야 하니까 그 c가 0보단 크고 1보다 작다, 이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실근이 존재함을 보이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바로 함수를 그리는 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x4제곱 마이너스 x3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갖다가 변환을 시켜서 각각 y는 x4제곱 마이너스 x3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 그리고 또 하나로는 y는 0이라고 함수 두 개로 쪼개 놓고요. 하나는 좌변, 하나는 우변. 자, 그래 놓고서 요게 실근이 적어도 하나 있음을 보인다는 건 이 둘이 교점이 적어도 하나 있음을 보이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y는 0부터 우선 그려볼 건데요. y는 0 자체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그냥 x축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x축 그려놓으시면 되겠고, 다음에 요 함수 4차 함수는 우리가 그릴 순 없지만 그래도 0 그리고 1일 때는 어떤 함수값을 가지는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자, 0일 때는 얘 함수는 마이너스 2를 지나겠고요. 다음에 1일 때는 여기 1을 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 요 함수 위에 있는 함수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x축, 즉 파란색 함수와 만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교점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겠고요. 그 교점의 x좌표를 c라고 두시면 자, c에서의 함수값은 0이 나오죠. 자, 그러므로 뭐야? 우리가 보이려고 했던 fc는 0을 만족하는 어떤 c가 존재함을 일단 하나 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c가 0과 1 사이에 존재함도 보였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두 가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서술에다가 녹여보시면 어떻게 녹일 수 있느냐. 자, f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자, 그리고 구간 0일 때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음수가 되고, 그리고 1에서는 함수값이 1이 나와서 잠깐만요. 0일 때는 마이너스 2였었죠? 0일 때는 마이너스 2였었는데 마이너스 2였었고 fn 1 때는 1이어서 0보다 컸습니다. 자, 이거이므로 자, fc는 0을 만족하는 c가 어떤 c가 자, 구간 0,1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서술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2일 때와 2가 아닐 때는 함수를 서로 다른 걸 쓴다고 돼 있어요. 우선 x가 2에서 연속이 되도록 두 함수 a, b의 값을 정의해 보아라 라고 했는데, 자, 2일 때 뭐 그러면 연속인 거 확인하려면 이제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을 따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따질 때는 2로 가까이 가는 녀석이죠. 2의 왼쪽에서 가까이 가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고. 자, 그런 거는 요 위에 있는 함수를 쓰시면 되겠어요. x값이 진짜 2가 아니라 2에 가까운 어떤 수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녀석은 2일 때는 요거 쓰라고 했으니까 함수값일 때는 이거 b를 쓰면 되겠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크게 보자면 연속, x는 2에서 연속인지를 확인하려면 한마디로 x는 2에서의 극한값과 그리고 x는 2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 구할 때 둘 다 위에 있는 함수를 쓰기 때문에 딱히 구분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 그냥 이렇게 하나로 쓰고, 그리고 f2도 네, 여기는 b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지금부터 식을 쓸 때 어떻게 쓸 거냐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바로 x-2분의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 자, 그 값이 b가 나오더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성립해야지만 연속이다 라는 겁니다. f2 값은 b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 눈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도셔야겠죠? 그 전에 극한값 구할 때 했던 거니까 분모가 0으로 가네. 근데 뭔가로 수렴은 하네. 자, 그렇다면 분자도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분자의 극한값도 2로 가까이 갈 때 분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의 극한값도 0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얘의 극한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그냥 곧바로 대입해도 되죠. 다항함수, 연속함수니까. 이렇게 대입하시면 4 더하기 6 더하기 a, 즉 10 더하기 a가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a 더하기 10이 0이 나와야 되니 a의 값은 마이너스 10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10을 곧바로 대입해 줄게요. 자, 그 값이 이제 b가 극한값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건데, 자, 이것도 계산 다시 해보시면 위에 있는 녀석은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분자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x-2분의 자 생각하십시오. 분자는 2 넣으면 0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x-2를 인수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 x-2가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뭐만 남았어? x 플러스 5만 남았지 뭐. 자, 조금 더 빠르게 인수분해 바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약분해 주시고 나면 이제 x 플러스 5의 극한값이 b가 나왔다라는 거니까 네, 그 값이 7이 나오네요. 따라서 b는 7이더라.
이렇게 결론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9번에 fx가 fx는 다음과 같은 함수, 그리고 gx는 2차 다항함수. fx, gx라 곱해진 새로운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왔네요. 자,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을 정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우선 볼까요? 지금 fx와 gx를 곱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별거 없이 그냥 각각의 3박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x에서의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좌극한, 그리고 1에서의 우극한, 마지막으로 1에서의 함수값. 그거 다 구해보신 다음에 다 곱하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해봅시다. 자, 그러면 fx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fx가 지금 1에서의 좌극한 값은 1보다 작을 때니까 요 위에 있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함수의 x는 1에서의 좌극한 값은 바로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대입하시면 됩니다. 곧바로 1을. 그리고 우극한 값은 요 아래에다가 1을 대입하시니까 플러스 2가 나오겠고, 함수값도 마찬가지로 아래 거 쓰시면 되니까 2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봐. 여기 어쨌든 여기서 무언가가 곱해지게 될 텐데, gx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곱해서 뭔가 나오게 될 텐데, 이 값이 다 같아야지만 연속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리고 gx 값은 어차피 연속함수, 다항함수,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값밖에 나오지 못해요. 자, 실제로 1을 넣어볼까요? 1 넣어보시면은 다 1 플러스 a, 1 플러스 a, 1 플러스 a 값밖에 안 나옵니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같은 결과가 나오려면 어때야 돼? 바로 이 1 플러스 a가 0인 수밖에 없겠죠. 0이어야지만 다 같은 결과로 나와줄 거 아니야. 0이 아닌 무언가 나오면 절대 같은 결과 안 나옵니다. 얘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알게 된 게 뭐다?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야 다 0 나오겠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다음에 10번입니다. fx 다항함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요. gx도 다항함수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네, 그랬는데 gx분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웬만하면 전체 연속이랑 전체 연속을 나눠줘도 전체 연속 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나누는 형태일 땐 좀 주의해야 되죠. 바로 분모가 0인 구간에서는 안 됩니다. 자, 근데 봤더니 그러면 분모가 절대 0이면 안 되겠네. 즉 gx가 절대 0이 나와서는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gx가 문제 10번에서는 gx가 절대 0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즉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5가 절대 0이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로 함수를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얘가 0이랑 절대 안 만나려면 그러면 이렇게 x축보다 위에 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y는 0, 그리고 여기는 y는 제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5인데, 자, 이 둘이 절대 교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교점이 없어야지 이렇게 만나지 않고 붕 떠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자, 이 둘이 교점이 없다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 두 함수가 교점이 없다란 얘기는 둘을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누가 없어야 된다? 그렇죠. 실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천천히 일부러 가고 있습니다. 요거 사실 뭐 판별식 해가지고 하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왜 판별식을 쓰는지 물어보면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왜 판별식을 써야 하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둘을 연립했을 때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둘 연립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5가 는 0이 나오는 2차 방정식이에요. 자,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절대 존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2차 방정식 한정으로는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판별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식이 있죠. 자, 그게 바로 판별식이었던 겁니다. 자,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1 곱하기 5
하셔가지고 20 나오게 될 텐데, 네, 그게 0보다 작아야지 이제 허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근이 없고. 자, 그러하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자, a제곱이 20보다 작아야 하겠고요. 요 값은 a가 마이너스 루트 20보다는 크고, 그리고 루트 20보다는 작아야 한다로 이제 부등식을 풀어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값은 a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4까지, 네, 총 다 써보시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총 9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 제가 이게 찾아줬던 건 사실 요 얘기도 해야죠.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음수 영역대까지 갔던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입니다.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에 지금 fx가 위아래 이렇게 함수 나와 있는데, 2보다 작을 때는 요 함수를 쓰고 2보다 크거나 같을, 절대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네, 요 위아래에 있는 함수를 써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두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역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영역 자체가 x 값이 마이너스 2와 2를 경계로 나눠집니다. 자, 절대값이 2보다 작다는 얘기는 즉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을 때란 얘기인 거죠. 네, 그때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절대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바로 x-2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양쪽 끄트머리에 있는 녀석들은 다항함수입니다. 2차 함수예요. 자, 그러므로 요 영역에서는 연속이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없겠죠. 무조건 연속이겠죠. 자, 다항함수에서 연속을 걱정할 필요는 없죠. 자, 그리고 사이에서도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을 때도 이 녀석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항상 연속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로지 걱정해야 될 건 뭐야? 자, 그건 바로 요 경계선에 해당하겠죠. 네, 마이너스 2에서와 그리고 2에서 과연 이 둘이 함수가 제대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만나지 못할 것인가. 자, 지금은 연속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2에서도 연속, 마이너스 2에서도 연속이 돼야 될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우선 요 마이너스 2일 때부터 좀 생각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에서 좌극한 값은 뭐가 나올까요? 좌극한 값이나 함수 값이나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8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8 값이 좌극한 그리고 함수 값의 값이 나오겠고요.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 값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8이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즉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그때의 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녀석의 극한 값도 8이 나와야만 할 것이다. 자, 이건 곧바로 대입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8이 나와야 해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12가 나오게 된다라고 이제 식 하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저쪽 x가 2일 때도 생각합니다. 2일 때는 우극한 값이나 함수 값이나 다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네, 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 2에서의 좌극한 값도 네, 뭐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좌극한 값도 바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이번엔 0이 나와야만 합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은 2a 더하기 b가 4가 나오겠네요. 자, 따라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형광펜 친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12가 나온다 같이 이용해서 연립해 주겠습니다. 자, 2를 더해 주시면 2b는 16이 나와서 b는 8. 자, 그리고 연립해서 8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a 값은 마이너스 2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 a는 마이너스 2, b는 8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에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방정식 다음과 같은 그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자, 좌변에 갖다가 제가 그냥 fx라 두겠습니다. 좌변의 식을 fx라 두면, 그러면 저 방정식이 세 실근의 가짐을 보여라라는 것은 바로 뭐냐? 자, 우변은 그냥 0이죠. 그러면 이 녀석은 y는 fx와 그리고 y는 0이라는 이 두 함수가 세 교점, 서로 다른 세 교점을 가진다라고 문제를 해석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저 y는 0 같은 거는 빠르게 그리겠습니다. x축. 자, 이제 fx를 그리는 게 조금 이제 힘든데, 자, 뭐 딱 보시면 x에다가 막 넣어보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넣어보고 싶어요? 자, 그쵸? 자, 여기다가 a, b, c를 각각 한번 넣어보고 싶어져요.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 이런 게 있으니까. 자, 그리고 문제에서도 a, b, c의 그 크기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a부터 대입해 보겠습니다. a 집어넣으시면 앞에 거 사라지고요, 뒤에 것도 0이 돼서 사라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a에서의 함수값 fa는, 자, 우선 a 빼기 b 곱하기 a 빼기 c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b에서의 함수값은 여기다 b 넣으시고 b 넣으시면 0 되겠고요. 여기다 b 넣으시면, 자, b-c 그리고 b-a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c에서의 함수값은 c가 여기가 0 여기가 0 나오니까 여기 앞에가 c 빼기 a 그리고 c-b 나오겠습니다. 자, 보시면 a 빼기 b는 지금 크기에 의해서 음수가 나오겠죠.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또 a-c도 음수입니다. 자, 음수와 음수를 곱했으니 얘는 양수가 나오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얘는 양수가 나오고요. 다음에 b-c 음수, b-a 양수. 자, 그러므로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음수가 나오겠고, 마지막으로 c-a 양수, c-b도 양수. 자,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얘는 양수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함으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함수 자체가, 자, a일 때 함수값은 양수라는 겁니다. b일 때 함수값은 음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c일 때 함수값은 양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두 실근의 가짐을 보여라 했군요. 자, 두 실근의 가짐을 보여라 했으니까 나도 교점이 두 개 있느냐를 보여야 되는 거라서, 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왼쪽에 있는 함수 fx는 보시면은 x에 관한 2차 함수입니다. 보이십니까? 여기도 x제곱 있고 여기도 x제곱 있고 x제곱 있으니까. 자, 그래서 2차 함수라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인데요. 자, 그럼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a와 b에서 교점 하나, 그리고 b와 c 사이에서 교점 하나, 무조건 교점이 두 개가 있겠죠. 자, 그러함으로 저는 알게 된 게 이 함수는 반드시 두 교점을 갖고 있다. 두 함수끼리는. 즉, 이 녀석을 연립하면 반드시 두 실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서술까지 그냥 다 해보면 어떻게 서술을 할 수 있겠느냐. 자, 서술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를 내가 x-a, x-b 더하기 x-b, x-c 그리고 x-c, x-a 라고 두면, 그러면 fx는 닫힌 구간을 어디서부터 설정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지금 a부터 c까지 활용을 했죠. 그러므로 a부터 c까지로 합니다. 닫힌 구간 a, c에서 연속이다. 연속인 2차 함수입니다. 자, 그럼 나 이거 닫힌 구간이랑 연속 쓴다는 건 무슨 말? 나 이제부터 사이값 정리 쓰겠다. 자, 그러면 fa 값은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양수가 나왔고요. fb는 음수가 나왔고 fc는 양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므로 c가 0인 함수 값으로서 0을 가지는 c가 몇 개, c라고 하면 안 되겠고 t라고 할까요? t. 자, 0인 어떻게 쓰면 좋을까? ft는 0인
t의 값이 인 서로 다른 t의 값이 각각 구간 a, b, b, c에 하나씩 존재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t 값 중에 하나, 그리고 여기도 t 값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이제 세 번째 파트, 이번엔 대단한 마무리로 극한의 개념과 연속의 개념이 다 같이 나온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